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개헌 불 지피기 시작했다. 자, 이 개헌 문제가요, 지금 슬슬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늘 저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도 이 문제에 좀 톡 깨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정치를 할 때 개헌은 내각제 개헌을 우리나라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대통령제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이질적인 대통령제예요. 이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 거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완벽한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각제에 이 섞이는 거, 이게 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 전에 개헌을 했는데, 30년도 더 됐네요. 87년 체제니까. 근데 30년 가까이 돼가는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데 33년이네요. 네. 근데 이 87년 체제에서 당시에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개헌, 이거를 말하자면 대통령제를 슬쩍 이제 대통령이 힘을 덜어주는 개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되니까 지금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덜어내는 점에서, 또 내각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몇 나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내각제를 하기 좋아요. 국민이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각에 대해서 막 의견을 막 표시하는, 그렇다면은 한 1년 보다가 못하면 이제 갈아버릴 수도 있고, 이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볼 때요, 국회의원 4년 임기 보장, 이게 국회를 말하자면은 나태하게 만들고 오염시킨다고 봅니다. 4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이 비정규직이긴 하지만은 4년 동안 그냥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는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하원 의원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막 빨빨거리고 2년 동안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총리가 국회 해산을 하게 된다, 이러면 선거 다시 해요. 그러니까 막 한 넉 달 만에 선거 다시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물론 예외적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의 국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요, 대통령의 힘을 많이 이렇게 덜어내는 개헌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식의 개헌, 민주당표 개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동안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 민주당 애들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저는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얘네들은 개헌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밀어붙이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거는 지금 이낙연이가 오늘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믿고 거르는 리얼미터지만은요, 40%로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14.4%, 홍준표 7.6%. 자, 이걸 볼 때 이낙연이 40%라는 거는 이대로 이렇게 가게 뒀다가는 이낙연이가 말하자면은 공고한 일종의 이 파워덤을 갖게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정말 이 문재인으로서는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절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말하자면은 두 명일 거예요. 자, 미스터리 2명 다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이가 40%를 돌파했다? 이거 어떻게 막기가 지금 점점 가다가는 완전히 공고해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또 2, 4분기 지표 나오고 이렇게 결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은 이낙연에 대해서 백마탄 무슨 기사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호남이에요. 호남. 이번에 호남에서요, 거의 뭐 완벽하게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민생당 너희들은 이제 꺼져 하면서 대청소 해버렸고요. 이건 뭘 뜻하냐? 이낙연을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 두고 봐. 이런 식의 경고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90 몇 프로가 되게 밀어줬으면은 나중에 대선을 할 때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희 두고 봐. 응?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줄 거야. 이러면서 호남에서의 경고입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프죠. 일단 민주당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180석, 거기다가 그 범여권 10석, 이런 190석이에요. 그러면은 저 미통당에 있는 애들 10석만 갖고 오면은 200석 개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말하자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미통당에서 10석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석 될 수 있어요. 200석이면 여러분 국회 통과예요. 왜? 공수처 있죠. 그 다음에 미통당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김종인 체제로 간다면은 김종인은요 이낙연하고도 엄청 친하고요. 또 문재인하고는 뭐 끝이 안 좋게 헤어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자기가 배지 달아준 사람들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라든가 이 민주당이 보는 엑스맨 노릇을 이 개헌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개헌은 문재인이 꿈꾸는 개헌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했죠. 그냥 자유를 빼고 싶은 거예요. 자유라는 덕목, 자유라는 가치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는 자유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저는 자유라는 게 빠진 게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자유가 없는 이 정당, 보수 정당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넣은, 근데 이 보수 정당에서의 그 자유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의 자유를 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가치, 나라에 복종하고 나라에 소속된 국민, 이거는 아주 이 낡은 봉건의 잔재다, 응? 독재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인민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촛불하고 5.18을 집어넣는다는 거. 네 번째는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대통령 중임제, 그 다음에 책임 총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중임제라는 거에 조금 이렇게 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중임제라는 거는요, 연임제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요, 대통령 연임제면요, 대통령을 4년에서 8년 하고요. 근데 4년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대통령 근처도 얼씬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건 뭐냐?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해당 사항 없다, 꼭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예를 들자면은 정할 수 없으면은 이낙연이라도 일단 내세워 놓고 이낙연이가 우리를 건드려 하면은 이낙연이를 친문 세력으로 해갖고 뒤엎어 버리면서 다시 문재인이 짠 하고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게 대통령 4년 중심제라는 겁니다. 뭐 이것 말고도 자기네들이 지금 절대로 이낙연은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책임 총리라는 거. 즉 책임 총리한테 내치를 부탁을 하고 대통령은 통일이라든가 내지는 뭐 외교라든가 이런 좀 거대 담론을 담당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책임 총리라는 게 말하자면은 굉장한 이 알사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총리를 동반 체제로 간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은 미타랑이 하면서 거기 총리를 뭐 실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실하게 다 이제 주물르게 하면서 실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이제 미타랑이 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실학 쪽에서 나오는 이 정치인들이 뭐 얘기할 게 없었던 거예요. 아주 미테랑의 고도의 한 수였던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문재인 일파가 굉장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 이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지방에다가 다 말하자면 권력을 주겠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즉 지방 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공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 선거에서 다 장들이 민주당 쪽에서 된 거죠. 물론 오거돈이 같은 쓰레기도 다 됐지만 이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거돈 사건 같은 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 저 자식 지금 떨어질 것 같고 저기는 뭐 될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무나 공천을 했는데 아무나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방 분권을 가지고서 일종의 개헌몰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개헌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 얘기를 그렇죠. 니스 멤버님 말씀대로 토지의 공개념도 할 겁니다. 우리 보면은요. 개헌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반대하면은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요 200석으로 몰아치기를 하고 미통당에서 10석을 공수처법을 갖고 뭘 하든지 이렇게 끌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은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개헌은 여러분. 그래서 개헌을 국민투표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국민투표 시기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얘네들이 이 얻은 표가 약 48%예요. 그리고 우리 보수들이 얻은 표가 41% 정도예요. 그러면 7% 정도면 그 국민의 말하자면은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즉 국민의 과반수의 말하자면 찬성을 얻어야 해요. 그래야지 개헌이 효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보수들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이 득표 이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럴 때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미친 듯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이냐 마냐 개헌하느냐 마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공천은 억수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러분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보수가 표를 자기 성향대로 준 거 19표 대 20표 아닙니까? 아주 팽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서 우리 보수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헌에 얘네들이 불을 지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번이 마지막 찬스다 이렇기 때문에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눈을 정말 부릅뜨고 있는 한 개헌은 저는 힘들 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